오늘은 자가늑연고를 사용한 그런 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사이즈가 크고 양이 많다. 보이는 분도 있고 별로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런 게 단점이 되겠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방석 처음처럼자니까 이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고를 사용한 그런 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늑 코성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은 가슴 쪽에 여기 딱딱한 뼈 있죠? 이쪽이 이제 늑연골이라는 것을 아시죠? 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는데 연골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쪽 연골을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채취하는 연골 부위는 이제 가슴 쪽 부위부터 6, 7, 8, 9 이 정도에서 많이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이제 내 몸에서 내 거를 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기증늑연골은 말 그대로 기증을 받은 거죠. 기증을 하신 그런 늑연골을 갖다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뭐 처리를 해서 이제 제품으로 나온 그런 늑연골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사이즈가 크고 양이 많다. 코스를 할 때 우리가 코를 높이거나 이제 코를 길게 만들 때 사이즈가 큰 연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고 큰 사이즈의 그런 연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우리가 구축코 수술을 할 때나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지력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일 크게 와닿는 거는 뭐 아픈 거, 초반에 좀 2, 3일 정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흉터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2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자가늑연골 채취를 하는데 흉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개인차가 있지만 보이는 분도 있고 별로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런 게 단점이 되겠고, 요 강한 거를 너무 높게 올리다 보면 이제 피부가 좀 나중에 얇아져 가지고 수술한 양쪽 연골들이 좀 비쳐 보일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예전에는 이제 통으로 이제 콧대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와핑 현상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코가 이 와핑 현상이 생기게 하는 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이제 제거를 하고 사용하면은 와핑 현상은 나중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축코나 아니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긴 코들, 코를 더 수술해서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코를 더 들창코를 교정하고 싶은데 이제 연골을 이미 다 써가지고 연골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코를 좀 많이 높이거나 구축이 심하게 오거나 들창코가 심해서 큰 사이즈의 연골이 필요한데 본인이 가진 연골이 너무 작아서, 비중의 연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일 때, 연골 크기가 크면은 코를 좀 높일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실 때 이런 늑연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코 수술을 2번을 하셨는데 처음에 실리콘을 넣었다가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는 그까지 이제 2번 하신 경우가 되겠는데, 이쪽 앞에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왼쪽 콧구멍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 비중격이랑 다 사용을 해서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를 약간 길게 하면서 왼쪽 편 콧구멍을 좀 교정을 해주고 이런 수술을 진행했는데, 연골이 부족해서 없어서 이제 자가늑연골을 써서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비공내를 하고 나니까 이쪽이 이제 올라가 있죠. 코도 약간 길어지고 콧구멍에 숨어있던 점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구축이 된 코에서 이제 자가늑을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수술로 인해서 이제 구축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지지력이 강한 그런 연골이 필요하고, 저는 콧대를 좀 더 많이 낮추기를 원했는데 콧대 높이는 또 포기를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콧대가 높이면 코끝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높이랑 길이를 둘 다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연골이 필요해서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콧대 부분이 되게 두툼하죠. 옆에서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구축이 오는 게 실리콘 겉에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그 막에서 구축 반응이 생겨가지고 이제 코가 들리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봐도 엄청 두껍죠. 그런 막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을 제거하면서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코가 길어지고 싶으면은 연골이 없을 때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기증늑연골보다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게, 염증이 생기면은 다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계신 연골도 작고 교정할 게 많아가지고 양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자가능 연골을 최초에 사용하신 분인데, 콧구멍도 내리고 싶어 하셨고, 실리콘은 이분이 전에 한번 염증이 생겼던 분이기 때문에 실리콘은 이제 다시 넣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실리콘은 넣지 않고, 그래도 코를 최대한 높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뼈 부위하고 우리 보통 매불 있는 부위의 위쪽이 뼈고 아래쪽이 연골 부위인데 꺼져 있죠. 꺼진 데 이 부위부터 이제 자가능을 사용해서 높이를 조금 보강을 해주고, 콧구멍도 이제 교정을 해주고, 연골이 많이 필요해서 자가능을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공 내리기 할 때도 연골이 필요하고, 코를 높이기 위해서도 연골이 많이 필요하고, 실리콘 쓰지 않고 이 콧대 중간부터 높여가지고, 중간부터 높여도 코가 많이 예뻐집니다. 이렇게 한 달째 사진이신데 비공 내리기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고, 연골이 많이 필요하고 큰 사이즈 연골도 필요해서 자가능 연골을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한 적이 없는 분이신데 코를 좀 높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코를 높게 하고 싶은데 본인의 연골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서 자가능 연골을 사용하신 분인데 코가 많이 작아지죠. 그래서 코를 좀 길게 하고 높이도 가능한 높이고, 콧대는 실리콘으로 높이고, 코끝은 이제 자가능 연골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를 찍어서 비중격 사이즈를 좀 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된 다음에 환자가 원하는 모양을 이 연골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해서 어떤 종류의 연골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24.35mm, 그러니까 2.5cm, 2cm, 우리가 보통 최소한 1cm를 남겨놓으라고 하거든요. 코가 짧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cm에서 2.5cm의 그 정도 사이즈의 연골이 나와야 되는데 1cm를 남겨놓게 되면 손톱보다도 작게밖에 연골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자가능 연골을 사용해서 코를 좀 어느 정도 높이고 길게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가능 연골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랑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가능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받았는데 자가능 연골을 좀 권유받았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자가능 연골이나 모드 연골을 사용한 분들이 만족감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이었습니다.